성공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극구 반대를 했죠. 차라리 그냥 이렇게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임상항암 효과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임상항암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혹시 암센터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을 한다 그러면은 좀 공부를 해가지고 미리 거기 컨설팅을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심지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어땠냐? 1차 항암은 효과가 좋아. 한 50% 이상, 70% 이상 효과가 있어. 2차는 30%, 40%, 3차는 뭐 1, 20%막 이래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항암을 하게 되고, 이제 그냥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결국은 이제 임상까지 하게 되면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암요양병원에서 해주는 게 거의 없고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의사니까 한의학적으로 암 환자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죠. 첫 번째로는 뭐 다들 그렇게 표방을 하겠지만 항암을 할 때 좀 덜 힘들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항암은 이제 할 게 없어, 예를 들어서 해줄 게 없어 그랬을 때 마지막 대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해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암이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암 처음 걸렸을 때 유방에 있는 암하고,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표적 항암을 했어, 세포독성 항암을 했어, 심지어 면역 항암을 했어. 할 때마다 내성이 생기니까 그만두고 새로운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처음 있었던 암하고 지금 암하고는 완전 다른 암이에요. 완전 다른 암. 그러다 보니까 독성이 엄청 강해. 암의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치유나 이런 한의학적 치유는 효과가 엄청 떨어져요. 암 자체가 달라서. 엄청 강한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물 항암제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닌데, 있는데 항상 마지막 선택으로 하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선택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근데 사실 천연물에서 자연치유한다든가 천연물 항암을 첫 선택을 하는 분은 거의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술하고 병원에서는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자연치유나 이런 한의학적 치료는 보완요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대안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암이 너무 세져 있다는 거, 그 사이에. 그것도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렇고, 예,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두 가지를 가지고 할 건데, 하나는 뜸에 대해서 할 거고, 두 번째는 SB 주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2000년도에 졸업을 하고 나서 환자를 이제 열심히 보는데,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이 폐암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와서 애들이 원장님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이 집에 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아주 안 좋은 스토리가 있어서요. 아빠가 엄마를 패.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남자 고등학생인데, 아들이 아빠를 죽이고 싶대. 엄마 패는 게 너무 싫어서 맨날 술 먹고 와서 엄마를 패. 그러니까 그 집 딸도 이제 제 환자고, 아들도 제 환자고, 엄마도 제 환자고. 근데 엄마가 좀 치료해서 좀 나을 만하면 또 아프고,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병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술만 먹고 맨날 패는 거야. 돈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들이 맨날 보고 있으니까 화병이 생겼겠죠, 아들도.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를 죽이고 싶대. 그걸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딸하고 아들이 와서 원장님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네 아빠 죽기를 원했잖아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살려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폐암이 걸렸고 3개월 산다고 진단이 왔대요. 온몸에 퍼진 거예요, 암이. 그래서 근데 그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폐암에 말기 암이었으면 거의 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집이 또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의료보호 그냥 아빠가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빠 그러면 오시라 해라 일단. 그래서 와서 진료를 하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살 거라고 그랬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근데 병원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준대요. 그랬더니 아 병원에서 항암은 해줄 수 있다고. 예 그러면 병원에서 항암까지 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저한테 오세요. 만약에 이제 포기하면 그때 오세요 했더니 그분이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항암을 하고 그 후로 3개월 정도 후에 오셨어요. 이제 다 했는데 해줄 게 없다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가난하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뭐 한의학적 지식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뜸 뜨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뭘 요구했냐면 원장님 나는 죽어도 돼요. 다만 너무 아파요. 잠을 잘 수가 없대요. 5분도 못 자겠대 하루에. 그러니까 저녁에 5분을 잠을 못 자겠대. 왜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아프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잠만 좀 자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 죽겠어. 잠을 잘 수가 없대. 자, 알겠어요. 그럼 제가 암을 고칠 수는 없는데 통증을 한번 잡아볼 테니까 제가 하란 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일단 매일 한의원에 오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겠대. 두 번째 소변을 먹을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하겠대. 세 번째 야채 스프라고 있어요.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야채 스프 그때 제가 한참 그 책을 볼 때였기 때문에 야채 스프랑 소변을 섞어서 이렇게 먹는 거를 해라. 왜냐하면 그때 이분이 가난하기도 했고 제가 뭐 그때 암 치료를 잘하는 한약을 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유일한 게 저거였으니까 그 야채 스프에 소변 넣어서 먹고 매일 뜸들어 오시라 했더니 할 수 있겠어요? 했더니 하겠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죠. 병원에서 이제 거의 한 달, 두 달 이미 이제 항암 다 끝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었으니까 한 달, 두 달 살 거라고 이야기 듣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뭐 한 달만 더 살면 되니까 뭐 그냥 통증만 잡아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한 달만 고생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했는데 이분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니까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분 잠자게 되고 10분 잠자게 되고 1시간 자게 되고 한 달이 되니까 2시간 잔대요. 근데 안 돌아가시잖아. 그래서 안 돌아가시고 2시간 잠을 잘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또 계속 떴죠, 뜸을. 그 소변요법하고 야채 스프 먹게 하고. 근데 이분이 2달이 되고 3달이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잘 잔대. 그러니까 이분이 더 신뢰가 더 강하게 오겠죠.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게 뭐였냐면 밤에 누웠는데 아프다. 어차피 잠 못 잘 거니까 집에서 뜸을 뜨시라. 알겠죠? 할 수 있겠죠? 했더니 하겠대. 그러니까 뜸을 뜨니까 통증이 잊혀져서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뜸이 없으면 못 자, 잠을. 그러니까 아프면 뜸을 뜨고 그 순간 통증이 잡히니까 잠을 자고. 그렇게 하면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3개월 되고 6개월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 1년이 됐는데 안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마침 잠실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잠실에서 일산으로 한의원을 옮기려고 했는데 이분이 안 돌아가시니까 한의원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분은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될 텐데 미안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이분을 모시고 갈 수 없고. 그래서 후배한테 이분 오시면 뜸만 열심히 떠주면 돼. 별거 없어. 그냥 그것만 해주면 된다 하고 후배한테 맡기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3년인가 4년인가 지나고 나서 그 어머님이 와이프가 저한테 왔는데 이제 4년 만에 본 거죠. 3년인가 4년 만에 본 거죠. 저한테 큰절을 하는 거예요. 딸하고 같이 왔는데. 그래서 느낌이 좀 싸하자. 뭔 일이 있었구나 했는데 청하공원에 낙골당에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원장님 덕분에 한 4년 정도 더 사셨다고 그게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받았어요. 사실 저한테는 이게 큰 사건이었는데 그래 뜸 뜨면 그 정도 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때는 제가 암 환자를 많이 볼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말기암 환자도 뜸만 열심히 뜨면 그냥 사는 거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걸 계속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오시면 제가 뜸을 어떻게 떴냐면 아픈 자리마다 뜸을 다 떠드렸어요. 앞판, 뒷판, 온몸이 다 아프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옥수수 링뜸이라 해서 동그랗게 지금도 팔아요. 경동시장 가면 팔고 네이버에도 팔아요. 옥수수 링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산 모양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한윤에 뜨는 뜸 올려놓고 뜸을 뜨는데 혼자 못하니까 이제 한윤 오면은 그걸 떠드렸어요. 앞에다가 떠드리고 뒤에다 떠드리고 또 심지어 마늘뜸도 떠드리고. 그러니까 그때는만 해도 환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개원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개원을 했거든요. 환자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래 그냥 할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드려야지 하고 열심히 뜸을 떴죠. 매일 오시니까 그냥 매일 떠드리고 오시면 한 2시간 있다가 가셨어요. 근데 이게 뜸이 뭐 오래 안 타니까 한 10분 정도 타거든요. 5분에서 10분 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앞판 뜨고 또 뒷판 뜨고 아프다 하면 또 여기 떠주고 여기 떠주고 하면서 한 2시간 뜨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또 아프니까 또 뜨고 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신 거죠.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그 간호사 한 명이 붙들고 2시간을 해야 되니까 이게 비효율이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 저분 한 분이 이제 도저히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진짜 그때 너무 한가하니까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면 저는 불가능.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산에 와서 암 환자를 많이 봤죠. 봤는데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걸 알지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일산에 오니까 환자가 하루에 막 90명, 100명, 120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는 저 혼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해드려요? 그냥 계속 그렇게 환자를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못 해드리고 대신 왕뜸은 이제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4, 5년 후에 왕뜸은 이제 배에다가 뜨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뭐 해드릴 수 있지. 그건 한 20분이면 타니까 2, 30분 왕뜸 해드렸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예전에 했던 그런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왕뜸 뜬다고 하니까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런 효과가 안 나. 그러니까 암이 뭐가 제어가 된다거나 통증이 제어가 된다거나 내지는 뭐 수명이 연장된다나 이런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거여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음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온몸에다 뜸을 떠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뜨지 이거를 효율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늘 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이 약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저기 보시면 그 밑에 한약재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면 이제 저기 파랗게 보이는 게 불이에요. 불을 붙이면 이제 뜨거운 열기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이 밑에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뭐냐면 생강이에요. 생강은 이제 한의학에서 그 자체로 뜨거워요. 근데 위에 불을 붙이니까 그 생강의 그 약물이 쑥 들어가고 쑥에 또 뜨거운 기후가 쑥 들어가고 하면서 뜸 뜨고 나면 이 뜨거운 느낌이 뭐 한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종일. 이 약까지 다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생강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한 번 떠주는데. 그죠? 이게 재료값이 얼마나 이게 한약 먹는 약 비용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그 서울에 한뜸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거기 그 영상 그 사진을 지금 제가 따온 건데 저는 그때 사진을 안 찍어놨으니까 이거 한 번 하면 20만 원씩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죠, 당연히. 거의 하루 이상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어요, 몸에. 그러니까 되게 좋죠. 뜸 뜨고 나면 몸이 뜨끈해지니까. 예, 뜸 효과도 있고 생강 효과도 있고. 근데 재료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어떻게 커버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두 번째로 배에다도 떠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돌아 누워서 생강을 깔고 밑에 그 전기장판 깔고 생강하고 쑥하고 해서 밑에는 그런 약재 열기를 느끼게 하고 위에다는 배에 왕뜸을 뜨고 그게 제가 개발한 게 약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반대로 앞뒤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그걸 개발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약재값이 좀 비싸니까 생강을 좀 줄이고 쑥으로 대체하고 생강은 조금만 넣고 그렇게 해도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시술하는데 10,000원씩 받고 거의 재료값이에요. 그렇게 하고 배에 왕뜸 뜨고 이걸 했어요. 했더니 어땠냐? 괜찮았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뭐 폐암 환자나 몇 분이 그냥 그 재발 안 하고 잘 지내요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게 그냥 지냈어요. 지내다가 다음 이제 한참 뜨고 있는데 환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내가 쑥뜸 뜨고 나서 전후에 체온을 재봤는데 체온이 안 올라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체온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 체온이 안 올라가는 거야. 심지어 뜸 뜨고 나서 바로 재도 체온이 안 올라가. 그래서
야, 이게 뜸 뜨는 게 효과는 있는데 체온과는 무관한가 보다. 근데 체온이 올라가면 좀 좋겠는데 이게 체온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한참 하던 때였죠.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효소찜질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효소찜질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번 해보니까 저도 몸이 차거든요. 장이 좀 찬 편이에요. 그래서 해보니까 몸이 체온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 여기 우리 부원장님도 저랑 이제 같이 투어를 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효소찜질 한번 가보자. 우리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응을 좀 보려고 나만 좋은지 그래서 이제 옆에 분들하고 같이 가자고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뭔가 좀 그 피로가 풀리고 체온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신의 뜸을 한꺼번에 뜰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내가 고생해서 2시간, 3시간 안 떠도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실제로 체온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효소찜질을 이제 전국에 있는 잘한다는 데는 그냥 가보고 실제로 이제 내가 한의원에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주엽에다가 주엽역 앞에다가 한 200평 되는 공간에 효소찜질을 하는 한의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한 4년 전 이야기예요. 이 공간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옆에 많이 벗던 얼굴이죠? 예,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이 효소찜질 하는 라인인데 길게 해가지고 한 라인에 한 10명 이상 하고 이게 4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40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열기가 엄청나게 높아요. 한 65도 이상 올라가고 심지어는 막 70도, 75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원장님 그러면 화상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건식열이라서 물은 40도만 넘어가면 엄청나게 뜨거운데 이 건식열은 온도가 많이 높아도 괜찮아요. 물론 75도 이상 넘어가면 이제 화상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효소찜질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제일 크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열이 잘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안 올라가 잘. 그리고 막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층인데 밑에 학원이 있는데 애들 영어 학원인데 막 저기서 똥냄새 나?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엘리베이터도 바로 앞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컨설팅 비용을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건데 열이 잘 안 나고 그러면서 똥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발효 전문가를 찾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문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반 발효하고 좀 달라요. 일반 발효는 결과물만 좋으면 돼. 예를 들어서 청국장 발효를 한다. 그러면은 청국장이 잘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발효하는 과정에 열이 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냄새가 나면 안 돼. 그것도 다 발효가 된 다음에 냄새가 안 나면 되는 게 아니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부터 냄새가 안 나야 돼.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반 발효하고 다르게 그냥 완전 특화된 발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가지고 한 3년 고생을 해가지고 그 비결을 이제 알아냈죠. 그런 과정 중에 여기 사진에 안 나오는데 이게 발효하는 과정 중에 그 기계가 있어요. 파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고장나는 거 하나씩 고장나가지고 내기가 다 고장나길래 이제 그만하자 해가지고 딱 3년 만에 그만뒀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 뜸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왜 한 거냐면 제가 이제 효소찜질을 해보니까 좋아요. 환자들도 되게 좋아하고 몸도 시원하고 뭔가 개운해지고 체온도 좀 오르는 것 같고 이게 10분만 이게 효소찜질 하잖아요. 몸이 후끈해지고 샤워를 하고 나도 막 열이 계속 나와요. 땀이 계속 나고 열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피로가 풀린다, 피부가 좋아진다, 몸이 따뜻해진다. 물론 좋은데 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원했던 효과는 어떤 거냐면 제가 2000년도에 경험했던 효과. 네, 2시간, 3시간 뜸을 떴더니 한두 달 살 사람이 4년 사는 걸 제가 봤잖아요. 제 환자였잖아.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 그런 효과가 나올 걸 기대하고 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피로 좀 풀어주고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좀 따뜻해지는데 암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접었죠. 이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암을 제어할 수 있는 힘. 그래서 결국은 뜸을 다시 제대로 떠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뜸을 제대로 뜰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를 이제 또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이제
발견한 게 이게 뇌신경들 때문에 머리에 뜸을 뜨는 거예요. 머리에 뜸을 뜨는 거. 예. 근데 머리에 뜨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그 2000년도에 제가 뜬 거는 머리에 뜨진 않았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우리 몸에서 면역을 조절하는 중추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혈당을 조절하는 중추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지질대사를 관여하는 것도 머리에 있어요. 온몸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도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병들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병되겠죠. 그렇게 해서 머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실 머리에 침 놓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런 강의도 많이 듣고 했는데 머리에 침을 놓는데 효과는 있는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게 이 머리에 뜸 뜨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뜸을 떠봤더니 기가 막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기 증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소속신님 계신데 이분은 머리 뜨면 난리가 나. 근데 이제 가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막 머리 떴던 여기에 막 천둥 소리가 난다는 사람도 있고 뭐가 막 지글지글 끓는다는 사람도 있고 별 이상한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효과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변화가 생겨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걸 알게 됐고 머리에 뜸 뜨는 걸 이제 제대로 하게 됐고 각 혈전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한의학을 아니까 경락에 뜸을 쭉 떠봤더니 그 기존에 작은 뜸 뜨는 것보다 훨씬 이게 효과적이야. 좀 더 우리가 제가 이제 뜸이 효과 좋은 건 아는데 효율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많은 환자가 와도 제가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효과가 좋아야 돼. 그런 걸 만족시킬 수 있는 뜸법인 거 이게. 왜냐하면 양이 저기 지금 뜸이 1시간 가요. 여러분 떠봐서 알겠지만, 근데 보통 저런 뜸은 20분도 안 가요. 근데 왜 저렇게 1시간이 가냐? 강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게 거의 나무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그걸 불을 켜놓으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 뜸을 이제 하게 됐고, 이 뜸을 머리에도 하고 등에도 하고 배에도 하고 암의 한부도 하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는 암이 있는 한부에 고주파를 했더니 느낌이 오더라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뜸은 암이 있는 한부에 뜸을 뜨잖아요. 엄청나게 아파요. 엄청나게 뜨거워. 그리고 암 한부가 아니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간에 염증이 있어. 그러면 거기 간에 뜸을 뜨면 엄청나게 아파요. 뜨겁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저런 반응들이 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고주파가 효과가 있긴 있는 거야? 라고 퀘스천. 근데 왜 하냐? 두 번째로는 근데 그래도 생각은 하기를 효과가 전혀 없진 않겠지. 이게 그래도 논문도 나오고 이런 효과가 있다 알려졌으니까 효과는 있겠지.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 뜸과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효과가 없으면 그게 임상시험을 통과할 리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주파 온열치료 그 논문들이 대체로 보면 방사선하고 같이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방사선만 할 때 고주파 온열치료를 할 때 방사선과 고주파 온열치료를 같이 했을 때를 비교하는데 대체로 같이 했더니 방사선만 했을 때보다 효과가 좋더라라고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온열치료를 고주파만 하는 것보다 내지는 방사선만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뜸을 뜰 때 다른 걸 좀 같이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효소찜질을 같이 하면 좋겠구나. 내지는 고주파 온열치료를 뜸과 효소와 같이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데이터가 나온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다 항암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만의 효과 내지는 이 고주파만의 효과 내지는 뜸만의 효과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럼 이제 완전히 다 이것저것 효과가 없었을 때 온 상태면 암 자체가 너무 강력한 놈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뜸 뜨는 게 내지는 효소하면서 뜸 뜨는 게 내지는 효소하고 뜸 뜨고 고주파하고 이런 온열치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뜸을 뜨고 있고 사실은 이 암이 아니고 그냥 다른 질환이면 효과가 아주 빨라요.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만성 소화병인데 자기는 20년 동안 뭐 평생 동안 소화가 안 되고 꽉 막혀 있다. 그런 분들 뜸 뜨면 한 달이면 확 좋아져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질환이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효과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예를 들어서 이명 같은 질환도 잘 안 낫거든요. 못 고쳐요, 이명. 근데 뜸 뜨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같은 것도 잘 안 났거든요. 후유증도 잘 안 났고, 근데 뜸뜸이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질환이 암이니까 뜸 한번 떠갖고 뭔가 효과를 보기에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면 온열염 치료를 잘할까 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주열 치료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뷰티풀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이제 포인트를 주고 치료를 하는 게 온열 치료예요. 정리하면 뜸 뜨는 거, 효소 찜질하는 거, 그다음에 주열 치료하는 거, 고주파 이렇게 해서 이제 온열 치료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치료는 이제 이 SB 주사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 사건을 또 이야기해드리면, 근데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죠? 예. 그 제가 30분만 더 할게요. 괜찮죠? 네. 이것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뜸을 뜨고 있었네요. 아까 말씀드린 약뜸을 이제 하고 배에다 왕뜸하고 하는 걸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정발산 앞에 경의대성 한의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한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약뜸을 하고 배에 뜸을 뜨는데 비용이 이제 싸니까 11,500원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암 환자들의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황병에 입원했던 환자들도 오고 뭐 주변에 있는 암 환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하루에 한 30명 이렇게 뜸 뜨러 오는 거예요. 열심히 뜸을 쓰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난수암 환자였는데 수술을 했어요. 암센터에서 항암까지 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3개월 항암을 하고 6차 정도 하고 이제 그 임명철 교수가 이제 안 오셔도 된다. 경과를 보자. 해가지고 안 왔는데 다시 이제 3개월 만에 CT를 찍어보니까 재발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한테 이제 그분이 그렇게 딱 선고를 받고 나서 저한테 그 다음날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왜요? 제가 난수암인 거 아시죠? 예, 알죠. 제가 사실은 자연치유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풍욕도 하고 또 뭐 커피 관장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하면서 이제 항암도 하고 같이 했는데, 그리고 자양요양병원에 입원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뜸도 뜨고 원장님한테 뜸도 뜨고 했는데 암이 재발이 됐어요. 사실 자기는 수술도 항암도 안 하고 그냥 그 자연치유만 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하도 이렇게 표준치료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결과가 아니 수술하고 하라는 항암도 다 하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재발이 딱 되고 나니까 너무 허탈하고, 그래 현대의학은 한계가 있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자연치유다. 이 상황에서 또 항암을 또 하라는데 나는 그 짓은 못 하겠다. 원장님 나 좀 도와달래. 그래서 어떻게 제가 도와줘요? 그랬더니 자기가 풍요도 하고 커피 관장도 하고 그동안 배웠던 자연치유 뭐 모든 걸 동원해서 할 테니까 원장님이 한의학적인 지식으로 한의학적으로 항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치료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난수암 환자를 많이 봤는데요. 재발하면 거의 1년 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재발하면.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했죠. 저는 그런 자신 없고요. 특히나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분이 이름이 임연아님입니다. 임연아님이 기대하는 그런 의사 아니니까 나는 그냥 해주라는 거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뭐 책임지고 뭐 암을 치료하겠다? 저 그런 의사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고 막 하는데 극구 해달라는 걸 저한테 한 2시간 동안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지치기도 했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남수암 환자를 많이 봤어요. 젊은 환자분들을. 근데 열심히 해봤어요. 사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알고 이제 있는데 자꾸 부탁을 하니까.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SB 주사라는 천연물 항암제가 이제 식약청에서 중단되게 됐어요. 다음. 그래서 이게 SB 주사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유튜브 제 강의 듣고 나서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한약제예요. 한약제인데 어떤 그 일반인이 자기가 암이 걸렸어. 근데 어디 한의원 가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효과가 좋아가지고 암이 좋아진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떤 약이야? 그래갖고 이제 알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일반인이 주사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항암제로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보내주고 그래서 효과가 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해서 천연물로 항암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에덴병원인가 뭐 이런 데서 뭐 돈 안 주고 그냥 임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또 병을 만들기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 받고 해서 사업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디 삼육병원 그리고 지샘병원 그리고 대전대 한방병원 이 세 군데서 실제로 양방 의사들이 쓸 수 있는 항암제로 주사제가 나왔어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시약장의 조건이 뭐였냐면 좋다 니네들이 천연물이니까 임상 일상만 통과했어도 허가해줄게 쓸 수 있도록 해줄게 대신 분명히 니들이 임상 이상은 통과해야 돼 라고 약속을 하고 병원에서 항암제를 쓸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어요. 왜냐하면 결과 데이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주사 한 번 하는데 1회 시술에 200만 원이 넘게 받았어요. 근데 이걸 매일 받아야 돼. 3주 동안 매일. 매일 받아야 되고 3주 동안 해야 되는데 하루에 200만 원. 그러면은 계산하면 3주니까 20일 잡으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죠. 3주 동안에 4천만 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10년 전인가? 몇 년 전이지? 아무튼 그 당시만 해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시약청에 전화가 오고 막 그랬던 거야. 근데 이게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뭐 사기암 환자, 말기암 환자들이 다 좋아지면 이런 민원이 없겠죠. 근데 이 약이, 이 주사제가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좀 단점이 있어. 근데 내가 이야기를 좀 막 흘렸네. 이 난소암 환자가 이제 이면아님이잖아요. 이 SB 주사를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이게 임상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허가가 딱 중단됐어. 이유가 뭐였냐면 민원도가 하도 많이 들어오고 임상 이상 실험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딱 기간 줬는데 그때 마무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야 너네들 안 돼? 그거 중단돼 버렸어. 근데 제가 듣기로 이 SB 주사는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비용 비싸다. 이 재료값이 앰플 하나에 10만 원 한다.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대. 재료값만 10만 원이고 그게 3주 연속 맞아야 되니까 20일 잡으면 그것만 해도 200만 원이다. 하실 수 있겠어? 했더니 하겠대.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재발한 부위에 고가에 눌러보니까 암이 딱 잡혔어요. 거기다가 이제 SB 주사를 직주를 딱 했어요. 첫 번 1주, 2주를 지나니까 이게 암이 쑥쑥 크는 거예요, 이게. 그거 이제 3주째 되니까 얘가 쑥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처음에는 근데 2주째 막 커지길래 환자한테 말도 못하고 제가 이제 긴장됐죠.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점점 커지는데 이게 원래 암이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건가? 약 주사를 놔서 커지는 건가? 막 엄청 긴장했죠. 근데 3주째 되니까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4주째 되니까 더 작아졌어. 그래서 그분한테 말했죠. 사실은요, 제가 처음에 엄청 긴장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이야기 하더라고. 사실은 자기도 만져봤는데 커지더라. 근데 어떻게 이미 하자고 했는데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책임져야지 하고 4주째 되니까 작아지는 거 보고 저도 좋아하고 본인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2달째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사이즈가 한 2cm, 한 3cm 사이였다면 그 1cm 정도로 이게 작아진 거예요. 한 6주 정도 됐을 때. 그런 차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충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펜벤다졸. 그 당시에 딱 제 카톡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제가 논문을 이제 막 뒤져봤죠. 근데 그때가 아주 초창기 때였어요. 뒤져봤더니 논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되게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펜벤다졸을 직구를 했어. 아마 그때가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움직인 의사였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때 제가 엄청 마음이 급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얘기가 딱 들리니까 이거다 해가지고 딱 구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무슨 오일도 있어요. 오일도 구하고 미국에서 다 구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같이 해보자 했더니 하겠대.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많이 작아진 상태에서 3개월 썼는데 이게 주사제를 많이 썼잖아요.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근데 약간 뭐가 보여. 만져져. 근데 이제 좀 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자. 그래가지고 강원도 어디 가서 이제 쉬고 오겠대. 그래서 쉬고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한 달 쉬고 딱 왔어요. 만져봤지. 암이 사라진 거예요. 암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딱 3개월 치료를 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갔다 왔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도. 물론 작아지긴 했었는데 마무리를 못 했는데 암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분이 암센터 가서 CT 찍어보고 주치의한테 갔더니 없다. 이제 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주사가 이거였는데 그 후로 제가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 야 이제 암 환자가 미어 터지게 오겠구나 했는데 1년 동안 조용했어요. 한 년씩. 그래서 암 치료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두 번째, 뭐 암이 좋아진다고 해서 환자가 오는 건 아니구나. 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냥 마음 피고 살자 하다가 그러면서 효소찜질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 효소찜질 열심히 하자 하고 지업에다 한의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환자가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혹시 그 이면아님 난수암 재발 환자 고치는 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SB 주사 썼다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거 저도 좀 치료를 받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그때 그거가 회사가 망해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망해 쓸 수가 없고 대신 제가 재료를 아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 대신 내가 가격은 싸게 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두 분이 왔어요. 한의원에.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걸로 해줬어요. 했더니 이 두 분이 상태가 아주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거야.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그 단체 카페가 있어요. 암 카페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10명이 오고 20명이 오고 그래서 환자가 미어 터지게 온 거예요. 여기 증인들이 다 있어.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한나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효수엔 한의원에. 그래서 이제 효수엔 한의원이 그냥 미어 터지게 이제 암 환자들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은 다 자연 치유를 하던 분이에요. 항암은 안 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청 불안하죠. 이게 항암을 좀 하면서 오면 부담이 없는데 다 자연 치유를 하고 이제 나한테 뭔가 좀 다 기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했으니까 아무튼 그러다가 이분들 좀 좋아지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것도 약간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 3개월 지나니까 저한테 오는 분들이 막 그 대변줄 차고 막 줄 차고 휠체어 타고 막 여기 부원장이 계셨는데 이때 막 유방암이 피부에 전이돼가지고 그냥 진짜 가슴이 축구공 많은 분이 왔어요. 암덩어리가. 그걸 드레싱 하는데도 막 시간 엄청 걸리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오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전체 분위기가. 그러면서 아,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이제 환자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우르르 빠졌죠. 그래갖고 거의 한 9개월 천하를 누렸죠. 9개월. 환자 열심히 보다가 후, 일반 환자 다 안 받고 암 환자만 보다가 이제 쑥 빠져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전쟁 중에 외과 의사 의술이 발달하잖아요.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을 많이 다뤄봤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항암 안 했기 때문에 항암 안 하고 그 한의학적인 치료로 암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 관찰을 많이 했죠. 근데 왜 그때 그분들이 다 이렇게 별로 효과를 못 봤냐면 효과를 본 건데 어느 시점 되니까 내성이 생긴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SB 주사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암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면 효과가 좋아요. 근데 정맥으로 주사를 한다든가 근육 주사를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 왜 그런지 저도 잘 몰라. 근데 아무튼 암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면 효과가 아주 좋아.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양방의사들은 항암제를 암에다가 직접 주사를 안 하지? 이 SB 주사 이 천연물도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그냥 시스플라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플라틴 계열의 항암제. 뭐 탁솔 이런 거 그냥 암세포에다 주입하면 될 텐데 왜 그거를 굳이 뭐 정맥으로 넣고 그냥 뭐 먹는 약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그냥 그 암세포에다 직접 주사하면 효과가 좋을 텐데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됐죠. 이유가 뭐냐면 이 시스플라틴이나 탁솔이나 이런 것들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도 죽여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SB 주사는 정상세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SB 주사를 허리 아픈 분도 써보고 어깨 아픈 분도 써보고 뭐 불면증 환자 써보고 하니까 부작용이 없어. 그리고 통증이 좋아져. 통증 효과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기존에 제가 쓰던 약침보다 훨씬 좋아. 벌침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 근데 이걸 암세포에 주사를 하니까 암세포가 작아져.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지만 작아지고 내지는 이게 딱 뭔가 좀 스톱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B 주사가 암에도 좋지만 그 통증이나 이런 거에 효과가 되게 좋구나. 염증에 효과가 좋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항암제를 암세포에다 바로 직접 주사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하지 의사들이 했다가 나중에 SB 주사는 정상세포에는 부작용이 없지만 항암제는 정상세포에 주사를 하면 부작용이 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 주변에다가 주사를 하면 암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정상세포가 있잖아요. 정상세포도 영향을 많이 주는 거야.
여러분 항암하다 보면 수족증후군 생기죠? 그 왜 그러냐면 이 항암제가 몸에서 이렇게 혈관 통과해서 이 다리나 이런데 구강 점막 이런 데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망가뜨린 거야 세포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작용이 오는 거야. 근데 SB 주사는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주해도 암세포만 영향을 주고 다른 데는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 온 환자들이 대부분 다 사기암이었고 말기암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주를 할 수 있는 환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뼈에 전이 되고 폐에 전이 되고 췌장에 전이 되고 뭐 골반에 전이 되고 간에 전이 되고 막 여기저기 전이 되고 그 한 군데 전이 된 것도 아니고 온몸에 전이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죽지를 다 하겠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지센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CT로 리얼타임으로 보면서 직주를 했어요, 직접. 그러니까 돈을 비싸게 2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한 번 시술할 때마다 CT 찍어가면서 계속 보면서 직주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한의원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능이죠. 거기다가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온몸에 다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차라리 정맥주사해서 효과가 있는 거면 좋을 텐데 직주를 해야만 효과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의원에서. 그래서 이거는 계륵이구나. 효과가 있는 건 알겠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 제가 난수암 재발했던 환자 치료한 거는 진짜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 환자는 배 복강안에 암이 잡혔거든. 운이 엄청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딱 유일한 경우고 나한테 그 SB 주사를 맞아서 효과 볼 사람은 아주 제한적이다. 첫 번째 유방암이 피부에 전이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갑상선 암이 보이는 거, 임파에 전이돼 가지고 임파에 암이 뿔룩 튀어나와 있는 거, 방광암, 전립선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냥 SB 주사로 효과 볼 수 있는 정도가. 자, 이게는 근데 실제로는 그런 환자보다 저한테 오는 환자는 뼈에 전이 되고 간에 전이 되고 췌장에 전이 되고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이니까 복강안에 전이 되고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 밖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다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B 주사는 효과가 있었던 게 분명하고 이거가 이제 취소되니까 이거를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김의신 박사나 내지는 또 이거 효과 봤던 췌장암 환자가 있어요. 김의신 박사가 이 SB 주사를 알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이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 암 환자를 췌장암 환자를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고 삼육대병원을 보냈더니 이 췌장암 환자가 나은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그게 뭔데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SB 주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독일의 이제 박우영 교수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양방의사 아니 한의사 그런 분인데 독일 가서 SB 주사 가지고 이제 암 환자를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 영상들이 나와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도 보면 SB 주사 검색하면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 제가 이제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회사가 이제 망했잖아요. 근데 이게 천연물이라서 약침으로 한약으로는 쓸 수 있어요. 임상 실험 안 해도 돼. 그냥 한의원에서는 편하게 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본사하고 저하고 효세 나온 한의원하고 그 MOU 체결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 한의원에서 그러면 탕전실에서 약침 제조를 해가지고 전국 한의원에 내가 보급할 테니까 그 일을 하자 해가지고 제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한의원에서 쓰기 시작했죠. 제대로. 제가 만든 거 말고 SB 본사에서 만든 걸 가지고 직접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의 1년 동안 썼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이런저런 단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있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죠. 그래서 SB 주사의 성분이 뭐냐면 백동, 인삼, 감초 이 세 가지예요. SB 주사의 효과가 뭐냐? 이 백동이 항암 효과가 있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인삼은 항암 효과가 있고 면역력 증강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감초는 이제 거기에 더불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SB 주사를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염증의 효과가 좋아요. 통증이 있다. 통증은 아주 잘 잡아줘요. 두 번째로 기운이 없다 하는데 인삼 때문에 기운이 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인삼을 쓰는 게 아니고 장내삼이나 바람직하게는 산삼 같은 걸 쓰면 면역력 올려주고 기운 나게 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본사에서는 좀 가리워진 기술들이 있겠죠. 우리한테 노출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다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효과는 좋았는데 단점이 이제 보이는 거죠. 직주를 하지 않았을 때 효과가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두 번째로 이게 보니까 자꾸 주사를 했더니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러지 때문에 못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그거를 보완해서 만든 게 SB라고 쓰면 이제 안 되니까 그냥 KB 약침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계속 임상을 이제 이거보다 좀 좋게 이거 보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약침을 만들어 왔고, 여러분이 지금 배에다 맞았던 거, 아픈데 맞았던 거가 이제 그거예요. 그 중 일환이고, 이거를 최근에 그 정맥으로 주사하는 걸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KB 약침 여기 항암이라고 써진 거 있죠? 그걸 이제 정맥으로 주사 맞기 시작했고, 그거의 효과는 어떤 거냐? SB 주사의 효과인데, SB의 단점이 뭐냐면, 그냥 직주 안 하면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흡수율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암세포에까지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흡수를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KB를 만든 거고, 이거를 제가 아무나 놓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경우에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항암 중인데, 현재 항암하고 있는데, 그 항암이 효과가 좋아. 그런데 부작용이 심해. 예를 들어서 항암하고 나서 기운이 없다거나, 내지는 구내염이 심하다거나, 통증이 심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확정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보완적으로 그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놔준다고 놔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기운 나게 하려고. 그리고 통증 좀 줄여주려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분들 놔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환자 중에 그래도 항암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게 다 되고, 심지어 임상마저도 할 게 없는 분들을 타겟으로 이제 놔드리고 있어요. 놔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분이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근 거 업그레이드 된 거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방병원 한다고 해서 막 한약 권하고 하면은 거부감이 심하잖아요. 왜? 본병원은 절대 한약 못 먹겠거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사들하고 척을 안 만들려고. 의사들이 최소한 온열요법 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거든. 암세포가 열에 약한 거는 의사들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다가 한약을 쓰겠다 하면은 이제 의사들이 엄청 싫어하죠. 게다가 거기에 이제 세뇌가 돼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약을 쓰겠다 하면 엄청 거부감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뜸을 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배에다가 아픈 데다가 약침을 놔드리고 그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슬슬 하고 있고, 암 환자뿐만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크론병 있는 한의원 한 분, 그런 분들도 했는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 어떤 효과가 있냐? 통증이 잘 잡혀요. 그리고 기운이 나. 그리고 잠이 잘 와. 여기에 지금 몇 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원장님 그거 맞았더니 잠을 자는데 쓰러질 듯이 잠이 와요. 이렇게. 내지는 어떤 분은 크론병 환자는 통증이 심해진 분이 통증이 좀 잡히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이재경님 같은 경우는 췌장암 환자신데 항암을 하면 한 3, 4일은 통증이 없대. 근데 항암을 3, 4일 지나고 나면 통증이 있어.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이게 항암 효과가 없으면 항암을 바꿀 텐데, 일단 그 표지자도 딱 안정돼 있고 사이즈도 커지지도 않고 하니까 이 항암을 계속 하고 있고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해. 근데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하루에 3번씩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놔드린 지가 이제 한 4번 놔드렸나 하는데 통증이 많이 잡혔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운동도 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표는 통증이 잡히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암이 잡혀야 돼, 암이. 그래서 두고 볼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동안에 이제 표지자도 그대로였고 암 사이즈도 그대로였는데, 통증이 잡히면서 암 사이즈도 주는지 또 표지자도 주는지 이걸 체크할 거니까, 여러분도 여기 가까이 있는 아시는 분이죠? 이재경님 다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제가 이제 사실 이 SB 주사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부작용은 없어요. 효과 없는 경우는 많은데 부작용은 없어. 그래서 부작용은 없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분명히 통증은 잡아줘요. 제가 통증 잡는 그 치료를 허리 아픈 환자, 어깨 아픈 환자, 모든 통증에 했는데 어떤 통증약보다, 양방의 진통제보다, 심지어는 마약성 진통제보다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통증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써요. 통증이 있다. 근데
명현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명현 반응이 있을 수 있냐면 처음엔 더 아플 수가 있어. 열이면 열다 그러면 제가 무서워서 안 쓰는데 열이면 한두 명이 명현 반응이 와요. 세게. 어떻게? 더 많이 아파 처음에. 그러다가 3일, 4일 지나면 그 통증이 잡히기 시작해. 그러면서 컨디션이 확 좋아져요. 그러니까 명현 반응이라는 거 처음에 막 아프면 아 이게 좋아지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주째 쓰고 있는데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늘려가면서 이제 할 거고 여러분이 지켜볼 거는 그런 사람들이 통증이 잡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암이 주는지 표시자가 주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분들. 어떤 분들 안 하냐면 항암을 이제 시작하는 분이야. 항암을 이제 시작했어. 그러면 그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항암제가 효과 없으면 항암 안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몸이 망가지니까. 근데 이거를 했더니 통증이 잡히고 막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헷갈리잖아. 이게 항암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암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항암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도와줄 거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또 내지는 임상을 해야 돼. 임상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분이 그 임상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서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많이 써보고 효과를 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약에 대한 거부감, 또 뭔가 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걸 해야 된다. 내가 막 그 뭐 임상 실험 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주변에 혹시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결과가 있나. 여기에 아마 지금 한 6분 중에 1분 정도는 하고 있을 거니까 지켜보세요. 너 그거 하고 있어? 어때? 라고 보시고 왠지 나도 하고 싶고 괜찮을 것 같으면 해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하다가 중단하잖아요. 암이 쑥 자라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거는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열심히 이제 효소난요에서 이거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매일 암 환자들 말기암이고 뭐 사기암이고 통증 심하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뜸 뜨는 거 매일 오게 했다고. 매일 오게 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가지고 강원도 사시는 분들 저희 한의원 주변에 막 오피스텔 구하고 뭐 고시원 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주해가면서 이제 오셨거든요. 근데 한 분이 유방암 이제 여기저기 전이 되신 분인데 치료하고 이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환자를 많이 소개해줬어요, 이분이. 저도 이제 좋아하고 그분도 뭐 교회 권사님이기도 하고 해서 사람도 좋고 해서 되게 신뢰를 갖고 이렇게 하던 차에 추석이 됐어요, 추석이. 그때 추석이 되게 유난히 길었던 것 같아. 6일인가 7일인가 쉬었어요. 추석 새로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해서 그래 잘 갔다 오시라고 갔는데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자기 병원 교회에 그 암 환자가 한 분 있는데 이분 소개해 주고 줬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때 그러면 추석 지나고 뵐게요. 그래서 통화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갖고 5일째 됐는데 갑자기 이분이 몸 상태가 확 나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연락이 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아산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간에 암이 너무 커대. 움직이고 어쩌고 힘들대.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그래서 그러면 빨리 오세요. 라고 왔는데 간에 암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암이. 그래서 보수도 막 차고 막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기존 치료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또 뭐 다른 걸 했는데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분도 이제 말기 상태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여기저기 전이된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잡고 있었는데 이걸 툭 나니까 확 튀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하다가 안 할 거는 안 하는 게 낫다. 좀 하다가 말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해서 하는 분들은 이분들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할 거고 그냥 좀 하다 말 것 같아.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나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나중에 또 기회가 또 있을 텐데 괜히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치료 효과가 없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뭔가 효과가 있어서 잡아주고 있었는데 하다가 딱 그만두면 이게 잡아주는 게 훅 튀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분이 진짜 잘 지냈거든요, 저하고. 한 6개월 동안 잘 지내고 그냥 거의 뭐 증상이 거의 없었어요. 통증도 있던 거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확 심해져 버리더라고. 그 증인이 여기 있어요. 제가 다 거짓말 한 거 아니야. 우리 직원들이 다 그걸 봐왔어. 그래서 내가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교회에 있는 환자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고 막 즐겁게 통화했던 분이 갑자기 훅 커져가지고 암이. 그래서 암이 정말 무섭구나. 이게 하루 만에 저렇게 크는 거구나, 암이. 그러니까 암을 이제 그러니까 암이 그래요. 그냥 어느 선 딱 넘어가면 그냥 하루하루 다르게 막 커져요. 심지어 어떤 의사는 수술하는 중에도 암이 커지는 게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의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암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느 상태가 넘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 사실 말기암 환자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막 부담은 별로 없어요. 뭐 워낙 심한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암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하죠라고 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칠 거고요.